혹시 지금껏 병원 가자마자 바로 청구를 하셨을까요? 지금까지 보험금 전부 다 돌려받고 계셨을까요? 아마 대부분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병원비를 돌려받기 위해 했던 그 당연한 보험금 청구라는 행동이 정작 가장 필요할 때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수천만 원 받아야 할 진단금 지급을 막아버리는 행동이자 족쇄가 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병원에서 단돈 10,000원치 감기약 처방받아서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이 강제 해지되거나 가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절대 겁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보험의 사각지대로 걸어 들어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험 전문가 보험 조각가입니다. 아니 내가 낸 돈 내가 돌려받겠다는데 그게 왜 문제가 돼? 라며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실비보험은 우리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최소한의 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보험이죠. 보험사들이 매년 실비보험 때문에 수조 원의 적자를 본다는 기사나 뉴스가 나오는데 금융감독원 자료를 봐도 실제로 보험으로 인해 보험사가 1조 5천억 이상 적자를 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소비자에게 얼마나 유리한 상품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이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실비보험 가입자 대부분이 모를 수밖에 없는 보험금 청구의 역설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드릴 거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언제 청구를 해야 하는지, 또한 보험사 직원이 조사를 나왔을 때 어떤 서류에 절대 사인을 하시면 안 되는지 A부터 Z까지 보험사 본부장으로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보험금 청구를 하는 과정은 단순히 병원에 갔다, 서류를 냈다, 돈을 받았다, 이 단순한 3단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청구서를 접수하는 순간 그 기록은 내가 가입한 A 보험사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요. 보험 신용 정보라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죠. 즉, 여러분이 무심코 청구한 허리 통증 진료 기록 하나가 나중에 암, 뇌, 심장질환 보험을 가입할 때 발목을 잡는 주홍 글씨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심지어 고지 의무상으로도 전혀 고지할 필요가 없는 아주 사소한 치료 이력인데도 말이죠. 이뿐만이 아니고요. 만약 청구 금액이 조금 높거나 치료 내용이 애매할 경우 보험사는 현장 심사라는 명목으로 조사원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때 조사원이 건네는 수많은 서류들 속에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독소 조항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냐?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숨어 있는데, 법적으로 보험금 청구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방패이자 무기인 거죠. 보험사는 우리가 병원에 다녀오자마자 바로 청구할 거라고 예상하지만 우리는 그 예상을 깨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힘을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당장 청구해서 몇만 원을 손에 쥐는 게 아니라 그 권리를 잠시 보관해 두는 겁니다. 이 간단한 생각의 전환이 미래의 수천만 원 보장을 지키는 거대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죠. 이제부터 우리는 즉시 청구라는 낡은 관성을 버리고 전략적 청구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장착해야 합니다. 그럼 그 전략적 청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제가 3년 청구 금고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한데요. 다음 첫 번째 전략적 청구는 선가입 후 청구의 원칙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3년 이내 가까운 미래에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거나 기존 보험을 보강할 계획이 단 1%라도 존재한다면 절대 사소한 치료 기록을 청구해서 보험사의 흔적을 남기지 마시고요. 병원에서 받은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 내역서를 서랍 속 3년 청구 금고에 차곡차곡 모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원하는 보험 가입을 완벽하게 마친 후에 그동안 모아두었던 영수증들을 한꺼번에 청구해서 당당하게 받아내면 되는 거죠. 고지 의무를 성실히 지키고 가입했기 때문에 나중에 청구한다고 해서 전혀 문제될 건 없습니다.
두 번째 전략적 청구는 고지 의무 필터링을 이용하는 겁니다. 만약 내가 받은 치료가 명백한 고지 의무에 해당한다면 어차피 가입 시 알려야 할 내용이므로 굳이 숨길 필요 없이 치료가 끝나자마자 바로 청구해서 보험금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감기로 4개월 전 병원을 한번 가셨고 약 처방을 15일치 처방 받았다면 3개월 이내 확정 진단, 의심 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에 해당하지 않고 1년 이내 추가 검사, 재검사도 아니고 5년 이내 입원 수술도 아니고 통원 7회도 아니고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에도 해당하지 않고 5년 이내 중대질병, 10년 이내 병력도 아니므로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고지 안 하고 가입해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 없이 가입이 가능한 거죠. 다른 예시로 장염으로 인해서 6개월 전 통원 5회를 하시고 약 처방을 29일치 처방받았다면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3개월 이내, 1년 이내, 5년 이내, 통원 7회 이상도 아니고 약 처방 30일 이상도 아니고 10년 이내 어떠한 고지사항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지 없이 가입이 가능하고요. 다른 예시로 허리가 아파서 1년 전 물리치료를 6회 하셨다면 이건 고지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보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고지사항이 아니다라는 거 단번에 파악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분이 고지 대상이 아니니까 청구를 해도 되겠네 하시고 청구를 다 해버린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 허리가 무슨 원인으로 아팠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허리 디스크는 아닌지 청구 이력 남은 걸로 인해서 고지사항은 아니지만 보험사에선 가입을 받아줄 테니 대신에 상해 관련 특약을 삭제해라 혹은 종수술비를 감액해라 혹은 보험료를 할증하겠다 이런 식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가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은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되는 거니까 바로바로 청구를 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다른 예시로는 4개월 전 두통으로 병원 6번 다녀오고 6개월 전엔 감기로 병원 5번, 약 처방 28일 처방받고 2년 전 뒷목 통증으로 도수치료 5회 하시고 1년 전 위염으로 약 처방 20일, 2년 전 위염으로 약 처방 20일이라면 그 어떤 것도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3개월 지났고요. 1년 이내 추가 검사, 재검사 아니고요. 5년 이내 통원 7회도 아니고요. 약 처방 30일도 해당 없고요. 1년 전 위염과 2년 전 위염을 같은 원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합산이 아닌 따로 개별로 계산해야 됩니다. 고지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이 내용을 다 청구하시고 이후에 보험을 가입하신다면 보험사 입장에선 고지 대상은 아니지만 과다 청구자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보험사에선 손해율이 높다고 보고 보험료 할증 혹은 가입 담보 제한 등 불리한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바로 청구하는 게 아니라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 내역서를 서랍 속 3년 청구 금고에 차곡차곡 쌓아 두셨다가 보험 가입을 끝내시고 나서 청구하는 게 현명한 방법인 겁니다. 보험사 본부장인 저도 이 방법을 이용하고 있으니 꼭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음으로는 보험사의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갑자기 보험사에서 조사가 필요합니다 라며 손해사정사가 연락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때부터 극도로 불안해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위축되기 마련이고요. 조사원은 아주 친절하고 젠틀한 태도로 다가와서 여러 서류를 내밀면서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이니 서명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이 무심코 하는 서명 하나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안 될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5가지 독소조항 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면책 동의서입니다. 이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향후 이 질병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않겠다 약속하는 겁니다. 소송할 권리를 거의 포기하는 셈인 거니까 필요가 없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부재소 합의서인데요. 면책 동의서와 비슷한데 이건 더 강력합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미래에 발생하게 될 후유증, 손실 등을 충분히 예측하셔야 하기 때문에 안 될 서류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의료자문 동의서인데요. 이건 내 주치의가 아니라 보험사와 연결된 제3의 의사에게 내 상태에 대한 의견을 묻겠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보험금 지급 거절 혹은 삭감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동의하지 않으면 손해조사가 끝날 때까지 보험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주치의의 명확한 진단서와 진료 기록 등 충분한 의료적 근거를 제출했다면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시 감정을 역제한하는 겁니다. 보험사의 일방적인 의료자문을 거부하는 대신에 소비자와 보험사가 함께 제3의 의료기관을 선정해서 감정을 받는 동시 감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교적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일방적인 의료자문에는 동의할 수 없으니 공정한 동시 감정을 진행할 것을 요청합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비용은 보험사법에 따라 당신들이 내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시면 되고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니까 겁먹지 말고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사항을 명시해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어느 병원에서 하는 건지, 어느 의사에게 자문을 받는 건지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요구를 하셔야 되고 어떤 부분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지 그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는 거죠. 섣부른 서명 하나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보험금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건강보험공단 자료 열람 동의서입니다. 보험금 지급을 빨리 처리해드리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에 아 그렇구나 하고 사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 모든 의료 기록이 무차별적으로 노출될 수가 있죠. 건강보험공단 자료에는 개인이 언제, 어느 병원에서 어떤 질병으로 어떤 처방을 받았는지 등 거의 모든 의료 이용 기록이 상세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는 본인도 잊고 있었던 사소한 진료 기록까지 포함을 하고요. 보험사는 이 방대한 정보 속에서 현재 청구한 보험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과거 병력까지 샅샅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고지 의무 위반, 빌미를 스스로 보험사에게 제공하는 셈인 겁니다. 보험사는 확보한 과거 진료 기록을 토대로 보험 가입 시 알리지 않은 병력이 있다면 고지 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고요. 가입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거나 인과관계를 알 수 없었던 과거의 진료 기록 하나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결정적인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설령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험사는 과거 특정 질병의 진료 기록을 근거로 현재 질병과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부를 삭감하려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과거 허리 통증으로 물리치료를 받은 기록을 찾아내서 현재 허리 디스크 수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의는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고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이 법적 의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가입자가 직접 발급받아서 제출하는 게 원칙이고요. 보험사가 편의를 위해서 포괄적인 자료 열람 동의를 요구하는 것일 뿐 가입자가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람 동의를 강하게 요구해서 보험금을 못 받는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강력하게 요구를 해도 당황하지 마시고요.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셔서 본인의 권리를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 열람 동의서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의료비 지출 내역을 통해서 병원 방문 기록 전체를 추적하려는 의도입니다. 이 서류 역시 필수 동의 서류가 아니므로 거절하셔야 하고요. 물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나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처럼 조사를 위해서 필수적인 서류들은 동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때도 핵심적인 팁이 있는데요.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에 서명할 때는 반드시 병원 이름과 조회 기간을 여러분이 직접 명확하게 기재를 해야 됩니다. A병원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위임장 하나로 보험사가 여러분의 모든 과거 병원을 찾아다닐 수 있는
맞는 키를 쥐어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꼭 메모를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단 두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보험 가입 계획이 있다면 고지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자잘한 실비 청구는 3년 이내 영수증을 모아뒀다가 가입 후에 한꺼번에 하시고요. 두 번째, 보험사 조사를 받게 되면 의료자문 동의서, 면책, 부재소 합의, 공단, 국세청 자료, 동의서에는 서명하지 말고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는 병원과 기관에 명시해서 제한적으로 동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원칙만 잘 지키신다면 당당하게 내 권리를 100% 활용하는 스마트한 소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몇만 원을 아끼는 기술이 아니라 정작 필요할 때 수천만 원 혹은 수억 원이 될 수 있는 보장을 온전히 지켜낼 수도 있는 인생의 중요한 지혜입니다. 오늘 정보가 여러분의 피 같은 보험료를 지키는데 단 1%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내용은 여러분 혼자만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구, 동료분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있을지 모르니까 이 영상을 공유해서 그들의 소중한 미래까지 함께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또한 보험금 청구에 관련해서 겪으셨던 답답한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가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고 다음 영상 제작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보험은 더 이상 어렵고 복잡한 존재가 아니고요. 제대로 알기만 하면 내 인생의 가장 든든한 우산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편에서 보험사 입장에서 달콤한 말이 아닌 소비자에게 진짜 이득이 되는 진실만을 전달하는 보험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험 조각가에서는 30여 개 보험사를 모두 비교해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미 가입한 보험도 제대로 분석하고 조언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창의 상담 시청 링크를 통해서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